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인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을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그냥 동네에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죠, 뭐. 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요즘에 캠핑을 해가지고 차박을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가족들끼리만. 네. 근데 사실 이 차박 장소에 쓰레기를 막무가내로 버리고 가는 민폐족들이 많아서 주변 환경도 오염되고 뒤처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들었습니다. 나왔군요. 네. 사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을 찾아가서 차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음식을 해먹고 난 뒤에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와 용병까지 심지어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뭐 치우기가 좀 어려운 숲을 근처라든지 자갈밭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곳에 버린 쓰레기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고.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심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런 건 어떻게 찾아서 정리를 하시나 진짜. 예. 그 찾는 것도 힘드시고 처리하는 것도 힘드시고 사실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차박과 함께 요즘에 그 불멍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불멍. 그러니까 불을 보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멍을 때린다. 그러니까 즉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행위인데요. 예. 이걸 통해서 좀 사람들이 평소에 답답한 마음을 힐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멍을 하고 나면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난장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도가 될 정도면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일 텐데. 맞습니다. 차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답답함? 앞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 여행이나 외출 같은 것들이 제약이 받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제 호흡기로 옮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는 대중시설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안고 힐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개인으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박은 사실 전염으로부터 마치 벗어난 듯한 약간 해방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민폐 심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참 우리가 민폐라는 내 집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네, 저는 아나운서님과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내 집 아니면 괜찮다라는 심리가 사실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박하면서 주변을 더럽히고 가시는 분들 정말 예시로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차박을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간다면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웃으면서 치울 수 있을까 하는 안 부분이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그 왜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이런 얘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님비라는 거는 뭐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안 되면 막 반대를 하고, 그렇죠. 핀피는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어떤 개발 같은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건 또 반대군요. 반대적인 집단 행동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제 시인이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기피하고 싶은 행동이다라고 해서 기피 현상. 이런 차박이 민폐가 아닐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민폐 행동을 직접 겪어본 적도 있어요. 살면서 언제? 어떻게 저렇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겪었던 일인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또박또박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주섬주섬 자신의 가방에서 이 손톱깎이를 꺼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본인의 손톱을 깎으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네, 그 저는 정말 놀래서.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건. 저도 태어나서 정말 한 번 겪었는데 그 손톱을 깎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사실 공공장소에서 따박따박 소리가 나기도 하고
하고 그 손톱이 심지어 주변 사람의 무릎에 막 튀기도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네. 정말 이게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했는데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와, 뭐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주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 그런 지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민폐를 끼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과연 당당하게 이렇게 이거 민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지점도 굉장히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민폐라고 서로 쳐다보시기만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사실 그분이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뒤처리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그런 씁쓸한 마음만 가지고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런 민폐족은 다수는 아닐 텐데 어쨌든 다수의 기분을 나쁘게는 하는 거는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화장실 가보면은 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늘 써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항상 붙어 있는 문구인데 이거는 어디에나 사실 해당이 되는구나. 차박에도 이런 걸 붙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 네,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공장소이든 나의 집이든 뒷뜰이든 뭐 운동장이든 사실 이 모든 장소가 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태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언젠간 가니까요. 네. 소유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소유라 하더라도 좀 한시적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빌려서 살다 가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어떤 겸허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민폐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공 화장실을 험하게 사용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연 빌려 쓰는 마음일까? 그러니까 뭔가 몰래 쓰고 도망을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실 빌려 쓴다는 것은 돌려준다라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분들이 과연 돌려준다는 생각을 하실까? 나 말고 다른 뒤 사용자들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과연 돌려준다는 의미로 고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것들에 대해 빌렸음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 없어진 거 아닌가. 그 감사함을 좀 표시하는 태도로서 온전하게 돌려주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로 미무수아님께서 유료 쓰레기장이 있다. 무인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용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성인애님께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집도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검증을 못 해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네, 4222번님께서는 정말 양심이 없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민폐를 끼쳐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진짜 이렇게 이래서 결국은 폐쇄하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캠핑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아예 폐쇄해버리게 되는. 이러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실 그런 건 누구나 다 누리기 위해서 모두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준 곳이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본인도 이용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게 너무 좋아하는 여행 고수들은 여행 장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오늘은 어떤 시를 저희가 읽어볼까요? 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하는 시는 이제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학창 시절에 이게 사실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이 작품을 우리가 흔히는 이제 천산병 시인께서 이제 아픈 삶을 이제 떠나시면서 어떤 생을 마치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라는 것은 또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고 오늘은 저는 좀 시시한가에서 다루었던 이 주제에 맞게 좀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잠시 낭독을 해보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마지막에 읽어주신 문구 그 글귀는 많이들 아시는. 네, 맞습니다. 제가 소풍 끝내는 날 소풍 가사 끝내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이 천산명 시인의 귀청 가운데서 좀 일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캠핑장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서 이 말씀드렸던 빌려 쓰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나중에 삶을 마무리할 때도 내 삶도 이 생 자체가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변을 소중히 하고 맞아요. 아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돌아갔을 때 이 생이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소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빌려 쓰는 마음, 소중히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서 이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 오늘 시시한과 방수진 시인과 함께 차박 민폐족들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방수진 시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